안녕. 해나나. 오늘은 디데이 46일. 오전에 지금 민법 문제 20문제 풀었거든. 점유권이랑 소유권 풀었는데 5, 6월달 문제 단원별 문제 풀었는데 20개 중에 20개 중에 하나 6개 맞았어. 그래서 요약집 한번 공부할게. 자주점유랑 타주점유 요약집.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 본권이 소멸하여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과 본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2번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다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가 없다. 그치.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지. 건물에 내가 세입자야. 근데 내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나를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지. 그치? 내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리고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을은 양수가 넘겨줬다는 뜻이지.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미등기한 거를 바로 양수해서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을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의 처분권. 그래서 을이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 부지의 공동 점유로 인하여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 다시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 부지의 공동 점유로 인하여 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 지분 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 다음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대차라고 하고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대차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다음 간접 점유자는 자력 부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점유 보조자는 자력 부재권이 인정된다. 간접 점유자는 자력 부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점유 보조자는 자력 부재권이 인정된다. 다음 점유 보조자는 누가 속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 때 점원, 가정부, 경비원
점유 보조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 점유 보호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갑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딩동댕. 자주 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 선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얘기하는 거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다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딩동댕. 다음,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띵동댕. 악의의 무단 점유임이 입증된 경우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띵동댕. 다시, 악의의 무단 점유임이 입증된 경우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띵동댕.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띵동댕. 다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띵동댕. 점유자가 제소하여 패소한 경우 자주 점유의 추정은 계속되나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가 된다. 띵동댕. 다시, 점유자가 제소하여 제소하여 패소한 경우 자주 점유의 추정은 계속되나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가 된다. 소유자가 제소하여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 점유,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 따라서 이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하여야 한다. 중요해. 별표. 돼지꼬리 땡냥. 다시, 소유자가 제소하여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 점유가 되고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 따라서 이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하여야 한다. 딩동댕. 다음,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어이? 진짜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특정 승계 취득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띵동댕. 이건 받고.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시,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딩동댕.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유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하였더라도 타주 점유이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하였더라도 타주 점유이다. 다음,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딩동댕. 이거 기억나?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 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 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 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의 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한 자가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주 점유로 볼 수 있다. 오, 진짜?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한 자가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한 것으로 믿고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주 점유로 본다.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자기 소유의 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서 상당한 정도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여기서 키워드는 상당한 정도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이 두 개를 비교하래. 교수님이 비교해서 기억하라고 하셨어.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다시,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딩동댕.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점유이다.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모르고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라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경우,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경우에는 타주 점유이다.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자주 점유이다.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자주 점유이다. 이거는 하나는 모르는 거 있어서 확인해봐야겠다. 다음. 잠깐만.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로 변경된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로 변경된다. 키워드는 매도인.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 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가 된다. 띵동댕. 이해했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더라도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소유의 의사는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소유의 의사는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이거 선이잖아, 모르고 한 거잖아.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더라도 바로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거는 누가 입증해야 된대. 문제 풀 때는 그게 나오더라고. 다시 또 다른 거. 다음,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딩동댕.
왜냐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거는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그러면 을은 타주점이요. 다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전 등기야. 다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땡땡땡. 문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 명의자는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본다. B. 아닙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존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 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어받는다고 볼 수 없다.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내 거다 하고 보존 등기하는 거잖아. 표시하는 거 등기 표시하자.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표시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는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전했다, 이사했다 이런 거잖아. 이전 등기와는 달라서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 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 개시 사실을 모르더라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띵동댕. 점유의 추정력.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2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공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공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한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중요합니다. 키워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끼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냥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렇게 하면 돼. 깔끔하게. 점유의 추정력.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다시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B. 아니다. 다시 문제.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B. 아니다. 등기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인정되지 않으나 등기의 권리적법은 추정된다. 다시 등기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인정되지 않으나 등기의 권리적법은 추정된다. 다음 별표인데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이다.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이다. 그치? 거의 사람들은 등기부를 띄워보는데 등기부를 다 믿잖아. 그치? 다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대하여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무과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과실은 사용이익, 그 집에서 살았다, 뭐 과실 수취 뭐 이런 건데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에 반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도 보상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01조 제2항. 판례 보면 악의 수의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이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별표, 이건 아직 문제가 안 나온 건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시 키워드 폭력 또는 은비,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문제: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B.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B. 아닙니다. 이익이랑 이자만 보상하면 됩니다. 과실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는 이익이랑 이자만 내면 돼요. 다음,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고 타주 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거 중요한데 문제 풀 때 나왔는데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선의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고 타주 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별표하고, 그 다음에 과실을 수취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과실을 수취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띵동댕.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는 특별 필요비.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회복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비용 상환 청구권은 결련성이 인정되므로 법원이 상환 기간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시 준우에 회복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비용 상환 청구권은 결련성이 인정되므로 법원이 상환 기간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회복자,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주인이 선택하는 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임차인이, 키워드가 임차인이야.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제203조에 의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적법한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용 상환 청구는 그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 적용되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적법한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다음,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 방해 제거례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반환할 때 비용 상환 청구권. 사례. 사례. 각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을에 대해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1번. 을이 아기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띵동댕. 필요비는 아기 선이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 2번.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통상의 필요비니까 부품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과실을 수취했고, 물건을 사용한다는 게 과실을 수취한 거고,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게 통상의 필요비잖아.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다. 딩동댕. 3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을이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딩동댕. 을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하나여 갑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해. 을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하나여 갑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테마 34번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1, 2, 3. 요 교수님이 암기하라고. 점유보호 청구권 1.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2. 선의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 행사하지 못하고 3.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이거 3개 암기하라고 했어. 점유보호 청구권 1.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보호 청구권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 자기 의사에 의해서 또는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또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 또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보호 청구권.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갑은 노트북을 절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을에게 속아 자기도 도둑인데 속아서 도둑질 당했어. 노트북을 을에게 인도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가 침탈된 경우 점유 회수 청구권은 선의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에 대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갑의 노트북을 을이 절취한 후 선의의 병에게 보관시킨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 회수의 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을이 이를 선의의 병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오마이갓, 내 물건인데. 3번 점유 회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고 침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하여 점유 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다시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하여 점유 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해 침탈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기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 이건 헷갈려.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제3자에 의해 침탈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점유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기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린관계, 주의, 토지 통행권, 여기부터 이제 소유권. 오물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제244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 간의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안 보이나요?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준용된다.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경계표, 담, 국어 등은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일방이 단독 비용으로 설치하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중요해. 일방이 단독 비용으로 설치하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건물 축조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건축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된 때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사용권이 없는 명의 신탁자에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시 토지 사용권이 없는 명의 신탁자에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키워드 법정의 요건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다음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로가 없거나 있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기존 통로보다 조금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한 거는 별표 공로가 개설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한다. 좋은 소식이네. 다시 공로가 개설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한다.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의 지급을 게을리하면 통행권이 소멸한다. B. 다시 문제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의 지급을 게을리하면 통행권이 소멸한다. B.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통행권자가 그 길을 쓰는 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의 지급을 게을리하면 통행권이 소멸한다. B. 다음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의 소유자는 주의 토지 통행권자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띵동댕.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키워드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폭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어도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잠깐만. 별표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의 토지의 현황이나 사용 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통행로를 변경할 수도 있다. 별표 통행지 소유자가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 방법을 그 용법에 따라 바꾸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하여야 한다. 통행권자는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하여야 한다. 이게 좀 졸리다. 어제 거의 잠 못 잤어. 1시간 잤나? 화이팅! 다시
다시. 그래도 다 읽으면 이해가 돼.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의 토지의 현황이나 사용 방법이 달라졌을 때에는 통행로를 변경할 수도 있다. 별표. 그래서 지역권 이거 지역권과의 차이. 지역권은 등기 하는데 이거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하지 않으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통행지 소유자가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 방법을 그 용법에 따라 바꾸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하여야 한다. 띵동댕.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통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통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띵동댕. 다음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축조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통행권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통행권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로 개설 등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 B.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행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 개설 등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띵동댕. 다음, 통로가 개설된 경우 통로 개설 유지 비용은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띵동댕.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의토지의 소유자는 통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의토지의 소유자는 통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새로 생긴 경우 그 양수인에게는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만 무상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므로 특정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19조에 따른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양수인에게는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만 무상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므로 특정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점유, 취득, 시효. 아까 문제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치? 이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용 부분은 그치? 뭐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데, 그치? 아파트, 뭐 놀이터, 뭐 공용 부분,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취득 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점유권, 저당권, 유치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지역권도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할 수 없으나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는 인정이 된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도 인정된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 행정재산은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은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 다만 잡종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타주 점유이므로 신탁 부동산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 명의 수탁자는 타주 점유이므로 신탁 부동산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악의 무단 점유가 있음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점유, 취득 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기산점은 점유 개시 시이나 시효 기간 동안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를 기산점으로 하여 역산할 수도 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2차의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차 점유 취득 시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점유 취득 시효가 다시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차 점유 취득 시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자가 취득 시효 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진정한 소유자를 대리해서 말소 청구를 한 후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취득 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 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에 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 취득 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취득 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별표 시효 이익의 포기도 시효 취득자가 시효 이익 포기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띵동댕. 다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다시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별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친 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전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전 점유자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전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전 점유자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사례.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쏙쏙 들어온다. 쏙쏙. 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이다. 사례. 각 소유의 토지를 을이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 이전에 갑이 병에게 처분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되지 않으며 을은 병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된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띵동댕. 2번.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을은 시효 취득의 소급표를 들어 저당권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딩동댕. 안타깝다. 그치? 3번. 이의 경우에 등기를 마친 을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딩동댕.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 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 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4. 갑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후에 을이 등기를 하더라도 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팅동댕.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 비교. 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딩동댕. 별표. 무단으로 라는 의미는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이유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건물 철거 청구권은 점유권이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5번. 을이 등기 청구권 행사 이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다시. 을이 등기 청구권 행사 이전에 등기 청구권 행사 이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청구할 수가 없구나. 다음 차례.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 이후에 등기했대. 여기는 등기 청구권을 아까는 행사 이전, 지금은 행사 이후. 갑이 1번. 갑이 병에게 처분하면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중 매매와는 달리 갑과 을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무 채권 관계가 없으므로 병이 악이라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을은 대항하지 못하지. 갑과 을이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니까.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니까. 2번. 갑의 토지가 수용이 된 경우에 을은 갑의 보상금에 대하여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딩동댕. 3번. 만약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을은 갑을 대비해서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띵동댕. 그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등기를 격려하면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원소유자는 시효 취득자에게 부당이득 변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자가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 제의를 하였더라도 타주 점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효 이익의 포기도 아니다. 이 별표 취득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다시 취득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라는 의미이다.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도 수탁자만 부담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시 중요해. 잘 들어.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도 수탁자만 부담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다음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으로 등기나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 등기된 경우 시효 취득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도 저지할 수 있다. 다시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으로 등기나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 등기된 경우 시효 취득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도 저지할 수 있다. 시효 취득자의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된다. 등기도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시효 취득자는 신탁자를 대비해서 수탁자 명의의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이후에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인 경우에도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신탁자이므로 시효 취득자는 신탁자를 대비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이후에 다시 신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취득 시효 완성 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 수단에 불과하여 취득 시효 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어마어마하지. 첨부, 혼합, 첨부, 부합, 혼화, 가공. 시다. 세 장 남았어, 3장. 잠깐만. 첨부, 부합, 혼화, 가공.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을 초과하여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2.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도 역시 소멸한다. 3. 동산 소유자와 질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이 권한 없이 을 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면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차인이 주유소 영업을 위해서 유류 저장 탱크를 설치한 경우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였고 병은 을의 승낙을 받았지만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병은 갑에게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어서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한에 의해 부속시킨 것이라도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혼화는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동산이 인간의 노력으로 새로운 물건이 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면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이거 찬표 나온 거. 가공이 있는데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붙였다. 그러면은 그 만든 사람의 소유가 된다. 문제, 유실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2015년 민법 개정으로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진짜? 대박. 오, 6개월. 공유.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지분의 탄력성.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공유자 갑, 을, 병, 지분은 균등 중 1인이 갑이 단독으로 공유 토지 전부를 무단으로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정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도한 것은 타인의 권리 매매로 일단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갑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 정의 등기는 실체 관계에 일치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을은 정에게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갑은 3분의 2, 을은 3분의 1 지분의 경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공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을은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변경으로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문제,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B.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B. 전부는 아니고 일부인가 보다. 그치?
소수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으며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이거 진짜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소수 지분권자는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임차인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폐거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지분 반 이상의 지분권자한테 임대차 한 사람에게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점유 배제를 구할 수도 없고 사용 수익을 허락해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그냥 과반수 이상을 가진 지분권자에게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인데 거기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서 자기만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그치?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의 거절에 통지를 하려면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은 후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공유물의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게도 승계되지만 처분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 2번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은 후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고 또 공유물의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게도 승계가 되지만 처분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별표. 처분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가불병 사이의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을이 A 토지의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지분을 양수한 정도 그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띵동댕. 갑, 을, 병 사이에 X토지 사용 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병의 특정 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띵동댕.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그 지분의 비율로 관리 비용 의무를 부담한다. 지분 비율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볼 수 없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볼 수 없다. 자기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존 행위이다. 사례, 갑, 을, 병이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지 X를 공유하고 있다. 1번, 갑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X 토지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띵동댕. 건물 신축은 용도 변경이니까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돼. 2번, 무의 명의로 X토지 전부에 대해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병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띵동댕. 3번, 을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X토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주차장으로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병은 단독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띵동댕. 병은 단독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띵동댕. 4번. 갑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X 토지의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딩동댕.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이니까. 5번. 갑이 정에게 단독으로 임대차한 경우 을은 정에게 방해 배제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딩동댕.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등기해준 경우 을은 정에게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없고,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5년 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분할 금지 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호 명의 신탁 관계 내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자는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은 구할 수 있을 뿐 공유물 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공유 중 분할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 경계표 담 국어 2.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3. 집합 건물에서 공유 대지 4. 상호 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 분할이나 재판상 분할이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는 그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필요적 공동소송.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분할이 인정된다.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가액이 현저히 감손된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대금 분할. 법원이 갑과 을의 공유인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유물을 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갑으로 하여금 을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액을 배상시키는 방법, 지분 매매에 의한 분할을 할 수도 있다.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하거나 금전으로 그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분할 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을 하고 다른 지분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않고 공유 관계를 유지하는 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시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공유물의 분할에 의하여 공유 관계는 종료되고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그때부터 개별 소유권을 취득한다. 분할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다시 문제.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해당 부동산의 일부 공유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 담보가 된다.
모르겠어. 체크했어. 사례, 갑, 을, 병 세 사람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그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한다. 1번, 갑, 을, 병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 금지를 약정할 수 있다. 2번,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딩동댕. 3번, 갑을병 세 사람이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갑이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을병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딩동댕. 4번, 재판상 분할의 경우 반드시 갑을병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딩동댕. 5번, 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갑을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의 지분에 따라 A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별표. 6번, 갑을병 갑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다시, 갑을병 갑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각자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다음, 현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분할된 부동산의 각각에 대하여 등기가 없더라도 단독 소유권이 인정된다. 다시, 현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분할된 부동산의 각각에 대하여 등기가 없더라도 단독 소유권이 인정된다. 8번, 분할의 효과는 분할 청구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9번, 갑의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비율대로 존속하는 것이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합유, 총유. 합유자는 합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해당 부동산에 관한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가 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단독 소유가 된다. 합유 지분의 포기도 법률 행위이므로 부동산 합유 지분의 포기도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탈퇴한 경우 교인이 아니므로 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소멸되고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총유물인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 계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총유물에 대한 처분 행위는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교회의 대표자라도 교회 재산을 처분할 권한, 기본 대리권이 없다. 따라서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고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된다. 총유 재산인 임야에 대한 등료 설치 행위는 처분 행위이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유효이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유효이다.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 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종중의 대표자라도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종중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각자 총유 재산의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B. 없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각자 총유 재산의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B. 없다. 여기까지 점유권, 소유권. 점유권, 소유권. 정리 끝.